1번 카드 해석 시작하겠습니다. 1번 뽑아주신 분들은 상대방 분이 여러분을 갖고 싶어서 엄청 안달이 나 있는 상태로 보이시네요. 여러분이 자신의 정복욕을 매우 자극시키는 사람이라고 해요. 사실 내면에 남성적인 부분을 누구나 가지고 있거든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요. 그런데 상대방 분이 남자분이시면 이 여자에게 완전 상남자로 보이고 싶다는 욕구가 강하시고요. 설사 여성분이라 하시더라도 내면에 그런 남성적인 욕구, 관계의 주도권을 내가 잡아서 이끌고 싶다, 리드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고 해요. 그리고 일단 이분은 여러분에게 강한 성적 매력을 느끼고 계신 것 같고요. 여러분의 외모와 몸매가 이분의 완벽한 이상형에 가까워 보이세요. 여기 보면 넌 너무 완벽해 라는 메시지 카드도 있고요. 그리고 이분은 자기 스스로를 평가할 때 굉장히 높게 평가하세요. 자기애가 무척 높다고 설명드려야 할까요? 그래서 나는 아무나 만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아무한테나 마음 주는 사람이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여러분이라는 사람은 그 조건을 충족하는 걸 넘어서서 내가 너무 갖고 싶다 라는 생각까지 들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분은 이성한테 마음 얻는 게 그다지 어렵지 않다라고 하시고요. 그만큼 자신의 매력을 잘 알고 있거나 이성을 많이 만나보셨거나 인기가 많거나 하시겠죠? 그래서 원래는 웬만한 이성들을 시시하게 생각하시는데요. 이유는 이성 보는 눈이 워낙 높기도 하시고 조금만 노력하면 넘어온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란 사람은 이상하게 내 거 된 것 같아서 안심할 만하면 내 거 아닌 것 같고 어떨 땐 자기한테 푹 빠진 것 같은데 또 어떨 때 보면 자기한테 관심 없는 것 같아서 얘는 뭔가 다르네, 헷갈리네 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강한 호기심을 느끼신 것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한 성적 매력, 육체적인 매력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신 것도 있어요. 그리고 나를 작아지게 느끼게 만들었던 사람은 너가 처음이야 라고 하시네요. 나 너한테 진짜 너무나도 인정받고 싶어 라는 인정 욕구도 되게 강하신 상태시고요. 이전에 이분이 여러분에게 어떤 태도를 취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이분이 여러분을 봤을 때 너라면 내 마음을 줄 수 있어 라는 확신이 드셨던 것 같거든요. 이분 사실 조금 거만하신 부분도 있어 보이시는데요. 어찌됐건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하면 이런 분의 마음을 사로잡은 여러분이 진정한 위너다. 매력도 장난 아니실 게 분명하고 이성을 휘어잡는 여러분만의 무언가가 확실히 있으신 것 같거든요. 이 메시지 카드도 보면 내 주변에 이성은 많지만 나는 바람둥이는 아니야 라고 하시네요. 여러분이 이분을 너 바람둥이일 것 같은데 라고 밀어낸 적이 있다든지 실제로 이성으로 인한 오해로 두 분이서 흐지부지 끝났다든지 할 확률이 있어 보이네요. 두 분이서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분은 내가 마음 주지 않으면 그건 바람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있으세요. 걔가 일방적으로 날 좋아한 거지. 나는 걔를 좋아하지 않았어. 나는 걔한테 전혀 진심을 담지 않았거든. 이라는 남들이 볼 때의 바람의 기준과 이분이 생각하는 바람의 기준은 좀 다를 수 있어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정복력이 강하신 분들은 자신한테는 매우 관대한데 상대방한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실 확률도 있어요. 나는 되는데 너는 절대 안 돼. 왜냐하면 나는 정신적 외도는 절대 안 하거든. 그런데 너는 그렇게 안 되잖아. 라는 말도 안 되는 자기 합리화적인 생각도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실제로 이분이 주변에 이성이 많다 하시지만 실제 이분의 신념처럼 자신의 진심을 주고 계신 이성은 없으신 것 같아 보여요. 지금 이 카드도 보면
자신의 감정을 굉장히 소중히 하는 모습 보이시죠? 이 메시지 카드도 보면 널 다시 만나게 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 라고 하시고요. 이 밑에 인내심, 기다림이라는 카드랑 같이 봤을 때는 내가 진심을 보이고 싶은 사람, 사랑을 주고받고 싶은 사람은 너 하나뿐이다 라는 말은 진심이신 것 같아요. 이분은 뭔가 바람둥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아니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냥 로맨틱한 어장남 같기도 하고요. 왜 드라마나 영화 보면 바람둥이가 이 여자, 저 여자 다 만나고 다니면서 정착 못하다가 한 여자에 꽂혀서 정신 못 차리고 오히려 자기 페이스 잃고 끌려다니는 그런 클리셰 있잖아요. 딱 그런 영화 현실판 같네요. 그리고 디카프리오도 여자를 1000명 정도 만났는데 자신이 진짜 사랑한 여자는 2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의 세계는 정말 모르겠지만 이분들만의 세계관은 확실히 있다. 여러분이 골라주신 리드카드도 러브라는 카드거든요. 이분은 여러분과 진짜 사랑다운 사랑을 하고 싶으시대요. 한마디로 찐사랑. 1번 리딩은 뭔가 리딩하는 내내 로맨틱, 코미디 영화를 보는 느낌이었네요. 네, 이전에는 어떠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주도권이 여러분한테 있어 보여요. 네, 그럼 1번 리딩은 여기까지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번 카드 해석 시작하겠습니다. 2번 카드는 상대방 분이 여러분에게 죄책감을 갖고 있는 상태다라고 나오네요. 특히 이성 부분에 관한 문제인 것 같고요. 여기 나 만나는 사람 있어 라는 카드를 보면 이분이 현재는 다른 이성이 있으신 상태로 보여요. 근데 이게 꼭 사귀는 것만을 의미하진 않고요. 나 썸 타는 사람 있어 라는 해석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성은 있어 보이시는데 정확히 어떤 사이이신지는 모르겠네요. 그런데 그분과 사귀시든 사귀는 사이가 아니든 이분이 그분한테는 큰 감정 없이 만나고 계신 것으로 보이고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잊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하시거든요. 후회도 정말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 나 이제 한눈 안 팔아 라는 카드를 봤을 때는 글쎄요. 과거에 이분이 여러 이성을 가두리 양식장 마냥 어장을 치시다가 여러분이 아닌 다른 이성을 선택하고 후회 중이시거나 이번 분과 사귀시다가 다른 사람한테 환승 이별을 했을 가능성도 보이고요. 혹은 양다리였을 수도 있겠죠? 어찌됐건 상대방 분은 현재 그분과 데이트할 때 머릿속으로는 여러분을 계속 떠올리는 것으로 보이고요. 심리적으로 여러분을 못 놓고 집착하고 계신 것으로 보여요. 진정한 내 짝은 이번 너였구나 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요. 너와 있을 때가 진정한 나의 모습이었다 라고 생각하시고 우리는 소울메이트였어 라고 생각하세요. 두 분이서는 대화도 참 잘 통하셨고 특히 서로 정서적인 공감이나 교류가 잘 됐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집착하고 계신 것 같다고 설명드린 이유는 여기 나를 미치게 만드는 너의 그 매력적인 부분이라는 메시지 카드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재회를 원하는 카드들이 나와서 이분은 마음으로는 항상 여러분과 이미 함께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행동력이 안 보이네요. 심리적으로는 내가 너와 정말 진지하고 안정적인 관계로 갈 마음의 준비가 확실히 됐어 라는 느낌은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주저하는 이유가 일단은 자신이 연락했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할지 예측이 안 되는 부분, 이 트리거라는 카드가 두 분 사이에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해결해야 할 숙제로 보이는데요. 트리거라는 것은 어떤 트라우마, 스위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쉽게 예를 들면 예전에 내가 깊게 상처받아서 아물지 않은 부분이 어떤 비슷한 상황에 놓였을 때 다시 상기되는 걸 의미하는데요.
여러분의 상황을 놓고 본다면 만약 상대방이 핸드폰을 손에 계속 쥐고 있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왜? 누구 연락 기다리는 사람 있어? 캥기는 거 있어? 걔랑 아직도 연락하나 보네? 라는 생각들. 그런데 이건 여러분이 예민해서라기보다는 엄청 강하게 상처받아서 쉽게 아물지 않았기 때문에 또 다시 같은 상처를 받게 될까봐 겁나는 부분. 그래서 불안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건 사실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그렇게 만든 상대방 잘못이지. 이분은 현재 만나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깨달은 걸 수도 있고요. 만약 두 분 사이에 공백 기간이 길었다면 몇 명의 이성을 더 거쳐갔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찌됐건 상대방 분은 여러분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걸 느끼면서 지난 자신의 실수와 선택을 후회도 많이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신 상태로 보이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는 자기가 어느 정도 숙이고 들어가야 하고 믿음을 다시 얻기 위해서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마음의 짐처럼 이분 가슴 한켠에 계속 남아서 떨쳐내려고 해도 잘 안 되셨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런 건 있어요. 약간 항상 옆에 이성이 있어야 하는 분 같기도 하거든요. 외로움이 일단 많으신 분이고 그래서 누구랑 사귀고 헤어질 때 공백 기간을 잘 못 견디는 분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지금 만나는 분도 별 감정 없이 계속 만나시는 거예요. 좋아서가 아니라 혼자 있는 거 싫고 외로운 거 죽어도 싫고 주말에 집에 혼자 있는 거 싫어서. 그래서 이분은 아마 여러분이 확실한 사인만 준다면 지금 만나는 분 정리하고 오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분이 걱정하고 있고 여러분과의 관계를 망설이는 이유는 반복적인 트라우마가 유발이 돼서 그게 싸움으로 번진다거나 또 다시 헤어지게 되는 결말을 맞이할까 봐로 보이는데요. 그거는 사실 상처라는 거는 흉터가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흐려질 수야 있겠지만 있었던 일이 없는 일이 될 수는 없는 거니까. 사실 남의 마음에 대못 박았으면 자기도 아프고 힘들 거는 감수해야죠. 그게 맞는 거잖아요. 상처받는 쪽이 참고 감내해야 하는 게 어떻게 행복한 연애겠어요. 네, 어찌되었건 이분이 겉으로 다른 이성과 하하호호 즐거워 보여도 그냥 속이 비어있다. 알맹이는 없는 관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게 어느 이성을 만나도 여러분 생각이 자꾸 나고 만족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을 만났을 때 느꼈던 깊은 정서적 친밀감이 다른 사람에게는 느껴지지 않았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알아주고 받아주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그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분의 무의식에서는 여러분에 대한 죄책감, 아쉬움, 후회를 오랫동안 계속 안고 살 거고 그게 이분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다는 거. 그것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분은 사실 현재 시점만 놓고 본다면 나 이제는 진짜 한눈 안 팔 거고 너만 볼 자신 있는데 라는 생각은 가지고 계신 상태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번 리딩도 여기까지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번 카드 해석 시작하겠습니다. 3번 카드는 이분 참 우직하신 분이시네요. 실제 성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연애 스타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분한테 가장 중요한 건 첫째도 안정, 둘째도 안정이에요. 불안정한 관계를 가장 싫어하시고요. 우리가 보통 연인과 헤어질 때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권태기가 와서일 수도 있고 더 매력적인 다른 이성이 나타나서 혹은 자신의 삶이 힘들어서 등등 이유는 참 많을 수 있는데 이분이 이별을 결심하게 될 때는 둘 사이의 견고함이 깨질 때, 신뢰를 잃었을 때일 것 같고요.
그 말은 권태기가 와도 최대한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분이지 피하는 분은 아니실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매력적인 이성이 자신한테 대시를 해온다고 해도 쉽게 휩쓸려 간다기보다는 눈길을 안 주려고 하고 내 사람한테 더욱 집중하려 노력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그런 충동적인 실수로 내가 가진 안정적인 관계가 깨져버리면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거라는 두려움과 이성적인 판단이 먼저 들기 때문이실 걸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감정들을 자제를 잘하시는 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수비학적으로도 4번은 기반, 안정, 유지, 질서를 의미하고요. 수비학적 8번은 4의 2배수로 균형, 영속성, 꾸준함 등을 의미해요. 그 말은 두 분이서 현재 함께하고 있지 않다는 건 이분의 그런 연애 가치관이나 이분이 그리고 있는 미래의 모습이 여러분과 달랐을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여러분이 이분한테 충분한 믿음을 주지 못했을 가능성, 그리고 여러분과 자신은 깊고 오래가는 관계가 될 수 없겠구나 라는 판단이 드셨던 걸로 보여요. 난 변함없는 사랑을 원해 라는 메시지 카드도 보면 그 부분을 더 명확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분은 굉장히 보수적인 면이 있는 분이고요. 한결같음이 이분의 큰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너무 자신의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명확해서 잔소리가 좀 있으신 편이고 가끔은 꼰대로 느껴질 때도 있다. 그리고 수비학적으로 8번이 신념, 가치관, 내면의 힘 등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분은 인내심과 끈기가 정말 강하신 분이시고요. 남들이 볼 때 이분의 겉모습은 굉장히 평온해 보일 가능성이 큰데요. 그런 겉모습과는 달리 내면은 사실 불안감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에요. 감정 기복이 심하신 편인데 그걸 티를 안 내려고 스스로 통제하고 절제하려고 항상 노력하는 분이다. 그래서 자신이 사람을 고를 때 자신을 불안하게 만들지 않고 한결같은 사람인가를 항상 먼저 보시는 거예요. 이분은 성공에 대한 욕심이나 이루고자 하는 건 반드시 이뤄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신데 자신을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크게 타격받는 분이시거든요. 그럴 경우 감정 소모에 많은 에너지를 쏟는 분이기 때문이고요. 이분은 감정 낭비, 시간 낭비를 정말 죽도록 싫어하시는데요. 이미 여러분이라는 사람이 이분 마음속에 깊숙이 자리 잡아버려서 이분은 하루 종일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고 계신 걸로 보여요. 근데 그걸 겉으로 티내지 않으려고 애쓰다 보니까 거기에서 또 2차, 3차 에너지를 쓰고 있어서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지침의 연속인 것 같아 보이시거든요. 이분은 또한 여러분을 만나기 전에는 그냥 항상 똑같은 일상을 반복적으로 보내시면서 무료하게 지내셨던 걸로 보이는데요. 여러분을 만나고 나서는 하루하루가 기대되고 설레는 일상으로 바뀌셨던 걸로 보여요. 그리고 이분이 사실은 좀 무뚝뚝한 편이세요. 감정 표현도 잘 못하시는 분인데 여러분한테만 유일하게 표현도 다양하게 해보려고 하고 자신이 몰랐던 새로운 면에 대해서 스스로도 발견하고 그럴 때마다 놀라움의 연속이셨던 걸로 보여요. 여러분 중에 이분이 그래도 무뚝뚝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이분은 여러분한테 한 그 애정 표현이 이분의 그동안의 연애, 자신의 삶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로 여러분에게 표현한 거예요. 이분답지 않게. 그거는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분은 또한 여러분을 소울메이트였다라고 생각하셨고 말씀드렸다시피 감정을 절제하는 데 익숙하지 표현하는 데는 서툰 분이시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분한테 했던 노력들은 자신의 역량에서 150%에서 200%였다는 거. 두 분이서 함께 했었을 때 서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때가 많았다거나
대화가 잘 통하셨었나 봐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자신만큼이나 이 관계를 쉽게 잊었을 거라고는 생각 안 하시거든요. 지금 이 메시지 카드, 당신은 눈에 띄지 않는다 생각하겠지만 난 당신을 알아요 라는 카드가 저는 어떻게 읽히냐면, 너가 내 SNS 계속 지켜보면서 내 소식 궁금해하는 거 알아. 혹은 주변 사람들한테 내 소식 묻고 다니는 거 알아. 등등 여러분이 계속 자신을 지켜보고 주시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오늘 리딩이 현재 시점, 상대방의 속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이분이 여러분에게 연락할 가능성은 현재 기준으로는 힘들다 보시면 돼요. 가능성이 희박해요. 물론 여러분에 대한 마음은 예전과 크게 변함이 없어요. 많이 사랑하고 그립고 함께하고 싶지만 아까 말했던 불안정한 관계는 이분한테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메시지 카드, 난 네가 문자 보내길 계속 기다리고 있어 라는 카드도 보면 이분은 여러분을 마음에서 쉽게 떠나보내지는 못하실 것으로 보여요. 여러분이 골라주신 리드 카드도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카드이고, 이분은 당장 여러분과 어떠한 관계가 되겠다 보다는 일단 여러분이 어떤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다고 그러세요. 가식 없는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싶다. 제가 여러분에 대한 이분과 재회운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조언을 드리면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이 연락을 하셔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분한테 여러분이 신뢰를 잃은 부분이 있다 하시면 이분한테는 무조건 신뢰를 주시면 돼요. 여러분 자신이 쉽게 변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거. 그냥 그거 딱 하나. 여러분이 얼마나 이분을 사랑하는지에 대한 표현은 그 다음이에요. 이분은 인내심과 감정 절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큰 능력을 가지셨기 때문에 끓어오르는 자신의 감정 하나만으로는 충동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 않아 하실 거고요. 또한 이분은 대쪽 같은 면이 있으시기 때문에 자신의 가치관이나 틀에 벗어나는 행동은 웬만하면 안 하실 거예요. 결론은 여러분에게 이 관계가 달려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요. 3번 리딩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4번 카드 해석 시작하겠습니다. 상대방 분은 자기 자신 스스로를 많이 괴롭히고 계시네요. 카드들이 복잡하게 읽혀서 어지러워 보이거든요. 이분 스스로도 이 감정과 생각들이 정리가 안 되고 엄청난 혼란에 폭풍 한가운데에 서 있으세요. 여러분한테도 물론 화가 나 있는데 사실 그것보다 자신 스스로한테 화가 많이 나서 용서하기 힘든 상태로 보이시거든요. 여기 이 메시지 카드, 넌 늘 화를 내고 난 항상 져주지 라는 카드를 보면요. 여러분이 표면적으로 느끼시기에는 나를 원망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먼저 드실 텐데요. 그런데 상대방 분은 Change Your Focus 카드도 보면 그 분노의 화살이 결국에는 자신한테로 계속 돌아오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여러분을 미워하지 못하고 자신 스스로한테 계속 물음표를 던지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왜 너는 그때 화를 내지 못하고 너도 섭섭한 부분이 있는데 왜 그 말을 끝내 하지 않고 매번 미안하다고만 말했어? 왜 너는 너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상대방 입장만 생각하고 배려했어? 라면서 자기 자신을 몰아세우는데 에너지를 많이 쏟고 계세요. 저는 이분이 사실 가엽게 느껴지는 부분은요. 이분은 평소에 여러분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남을 미워하는 걸 잘 못하시는 분일 수도 있어요. 그냥 최대한 남 입장을 고려해 보려고 노력하시거나 차라리 자기 자신을 탓하는 게 더 편하다고 생각하는 분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분이 이렇게 되신 데는 어린 시절의 상처, 어떤 과거의 특정 경험들이랑도 연관이 있을 수 있고 착한 아이 컴플렉스도 있어 보이세요. 남한테 미움받는 걸 두려워하시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불만이나 감정을 쉽게 내비치지 못하는 분 같거든요.
이분 내면의 어린아이가 버림받는 거나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크신 걸로 보여요. 어찌되었건 이분은 자신의 어두운 내면을 최근 직접 마주하시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억눌러 오고 묻어만 놨던 감정들이 한 번에 터져 나오는, 그러니까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면서 힘겨운 시기를 겪고 있는 중으로 보이세요. 어찌 보면 밀어놨던 인생 숙제들을 하고 계신 상태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단순히 여러분과 있었던 일들 말고도 과거의 연애사, 그리고 자신의 삶을 전반적으로 돌아보고 계신 상태이신 것 같아요. 여기 메시지 카드, 떠날 때가 되었으니 이제 각자의 길을 가자 라는 이 메시지 카드처럼 이분에 드러나는 표면적 의식은 이제는 여기서 우리 관계가 끝나는 것이 맞다. 이제는 나 자신을 챙겨야 한다 라고 생각하시지만, 이 너의 마음을 독차지하고 싶어 라는 메시지 카드를 같이 보면 이분이 이런 여러분에 대한 식지 않은 열정, 자꾸만 생각나고 소유하고 싶고 그런 자신의 모습을 느낄 때마다 최대한 일이나 취미에 몰두하시면서 관심을 분산시키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폭식을 하시거나 알코올에 의존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분의 깊은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서는 재회를 바라고 계신다. 하지만 정말 재회를 한다면 이분은 나는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겠다 라고 생각하시고요. 나는 뭐 화낼 줄 몰라서 항상 사과한 줄 알아? 내가 바라는 게 없어서 말을 안 한 줄 알아? 라는 생각. 그리고 나도 앞으로 더 이상은 참고만 있지 않을 거야. 할 말 다 할 거고 화날 땐 화도 낼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신 모습이 보이네요. 여러분이 골라주신 리드카드는 트랩이라는 카드인데요. 제가 몇 가지로 읽히는데 이분은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나지지 않는 여러분이라는 굴레에 갇혔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요. 서로의 결속력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독점하고 싶다는 카드도 같이 보면 이분이 여러분에게 조금은 집착적인 면모가 있었을 수 있겠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는 반대로 숨겨두었던 나의 매력을 한껏 발산해서 너가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귀여운 생각도 있으시네요. 네, 4번 카드는 이 스트레스라는 카드가 카드 셔플할 때 저절로 튀어나온 카드인데 중요한 카드 같아서 깔았고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자기 스스로 튀어나오는 카드들은 굉장히 에너지가 강하고 타로 리더가 꼭 봐줬으면 해서 나오는 카드라서요. 네, 이분은 여튼 여러분과의 관계가 되었든 자기 자신 스스로가 되었든 마음처럼 하고 싶은데 마음처럼 되는 게 없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 드릴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4번 리딩도 여기까지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5번 카드 해석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분은 놀랍네요. 이 정도로 자기 거짓말에 능한 사람은 처음 봤어요. 이거는 감정을 절제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아예 감정 무시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기 자신 스스로도 깜빡 속을 정도라서 자기가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모를 거다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일단 이분은 자기 방어가 굉장히 심하시고요. 회피 성향도 강하시다. 문제를 직면하는 스타일은 아니세요. 최대한 미룰 수 있다면 미루고 피할 수 있다면 피하는 스타일로 보이시고요. 연애 성향을 나눌 때 안정형, 불안형, 회피형 등으로 나뉜다고 하잖아요. 이분은 회피형인데 그 중에서도 극 회피형이다. 아마 매우 엄격한 집안에서 자라셨거나 감정 표현을 쉽게 할 수 없는 억압된 환경에서 오랫동안 지내셨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분의 표면적 의식은 여러분이 없어서 너무 편안하다, 너무 속 시원하다, 평화롭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신기한 건 자신 스스로도 진심으로 그런 상태라고 믿고 계세요. 이분은 여러분 생각 1초라도 안 하려고 몸부림치고 계시거든요. 예를 들면 추억이 있는 사진, 물건들은 서랍 속에 다 집어넣고 눈에 안 띄게 하실 거고요.
여러분을 이미 차단해 놓으셨다거나 숨김 친구 해놓고 프로필을 안 보이게 해놓으셨을 수도 있어요. 갑자기 잠수 타셨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는 일단은 자기 자신이 힘들어지는 거를 극도로 싫어하시는 분이고요. 감정이 휘둘리는 사람은 나약한 사람이다 라고 정의 내리시기 때문에 남들이 자신을 그렇게 볼까봐 두려워하셔서 그러니까 남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이별 시점에서 두 분이서 해결해야 하는, 그러니까 정면 돌파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었었어야 하는 문제가 있었던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그걸 감당하고 싶지 않아서 회피하신 걸로 보여져요. 그런데 거기서 오는 죄책감을 감당하기 힘들어서 여기 보면 내가 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난 널 놓아줘야 해 라는 메시지 카드. 이분은 여러분이 자신을 떠났고 나는 너를 놓아줄 수밖에 없었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현실은 이분이 먼저 겁을 먹고 여러분을 밀쳐내거나 등을 보였고 여러분은 그 모습에 실망해서 떠났을 수도 있겠다 싶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은 이미 벌어진 거고 자신이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자기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스스로를 진정시키려고 애쓰시는 걸로 보여요. 여기 내가 괜찮은 사람인 걸 보여줄 시간이 필요해 라는 메시지 카드도 보면 이분이 그랬었던 걸 후회하고 계신 걸로 보여요. 그런데 이걸 한 번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한테 나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지 않아 하시고요. 이분의 자기 합리화하는 성향으로 생각해 본다면 단순히 나한테는 시간이 부족했을 뿐이다. 충분하지 않았다라고 자기 자신을 달래는 부분도 있으세요. 그런데 아마 두 분 사이에 시간이 정말 더 있었다고 해도요. 이분의 이런 회피 성향 그리고 자기 부정적인 성향을 못 고치셨다면 똑같은 일들의 연속이었겠다, 연장이었겠다라는 생각도 조심스레 들어요. 이분은 깊고 진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분이실 수 있고요. 아마 이분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참 외로웠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분 스스로 이 틀에서 못 벗어나시면 연인 관계도 연인 관계지만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결혼 생활을 놓고 봤을 때는 매우 견디기 힘들어 하실 가능성이 높거든요. 오늘 영상 보시는 현재 시점, 상대방 속마음이잖아요. 아마 이대로 가시다가는 이분은 후폭풍이 왔을 때 일반 사람의 5배 정도의 슬픔과 고통을 느끼실 가능성이 커요. 이분이 자기 거짓말에 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분들은 우리가 평균 잡는 후폭풍 기간 2, 3개월이 적용이 안 되시고요. 언제 터질지 몰라요. 그게 당장 내일이 될지 6개월 뒤가 될지 1년 뒤가 될지 3년 뒤가 될지 이분도 모르고 저도 몰라요. 이 카드도 보면 이분이 등을 돌리고 있잖아요. 저는 이 동그란 게 여러분을 향한 자신의 마음, 감정으로 보이거든요. 이 밑에 무의식에 대한 추가 카드도 보면 사실은 여러분을 절대 놓치고 싶지 않다는 집착적인 마음이 강하시거든요. 이분이 그 감정을 마주하지 않으려고 해서 그렇지. 그런데 이 카드를 보면 이 원형의 구에 무한대를 나타내는 메비우스의 띠가 그려져 있어요. 그 말은 설사 두 분의 인연이 여기서 끝난다고 해도요. 이분의 잠재의식 속에서 여러분이 깊숙이 박혀서 최소 몇 년간은 이분을 괴롭힐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이 이분한테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정서적으로 깊게 연결된 적이 있었다라고 보이고요. 이분의 잠재의식은 정말 극강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계시는데 자신 스스로는 나는 균형을 잘 잡고 있다. 평온한 상태다 라고 굳게 믿고 계시다고 해요. 카드들이 일관되게 그 점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지만 이렇게 헤어지는 게 서로에게 더 좋은 결과이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 사실 이 부분조차도 자기 합리화에 가까우셔서
어떻게 보면 안타까워요. 감정이라는 건 제때제때 해결해주지 않으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몇 배로 커진 상태로 자신 스스로에게 되돌아오거든요. 그 모습을 항상 지켜만 봐야 하고 기다려야만 했던 여러분은 더 애가 타고 힘들었을 거란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상대방분이 극강의 회피형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불안형이셨든 아니셨든 이분과 관계를 맺고 있을 때 항상 불안하고 자신도 모르게 이분한테 집착하게 되었을 가능성도 커요. 이분은 지금 마지막 메시지 카드도 보면 너에게 연락할 수는 없지만 언젠간 하고 말 거라는 걸 알아 라는 카드인데요. 이거는 확실히 이분의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는 말이지 의식에서 나온 말은 아닐 걸로 보이고요. 이 언젠간이라는 말이 제가 지금 느껴지기로는 그냥 쉽게 이분의 후폭풍은 지뢰와 같다고 설명드릴게요. 긴장이 어느 정도 풀려서 자신 스스로 실수로 밟았을 때 터지는 거라서 진짜 말 그대로 언제 터질지 모른다. 이번 주 주말에 이분이 친구랑 샤브샤브를 먹다가 여러분이랑 맛있게 먹었던 샤브샤브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 순간 터질 수도 있고요. 시간이 한참 지나서 여러분이 결혼해서 애 둘 낳고 잘 살고 있는데 이분이 그때 터질 수도 있는 거고요. 눈 감는 그 순간에 오버나 넌 어떻게 살고 있니? 지금 대체 살았니 죽었니? 손자는 많이 봤니?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여러분은 그냥 내려놓고 마음 편히 지내려고 노력하시는 편이 차라리 이분과의 재회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안 그러면 여러분이 병나세요. 여러분이 지금 연락하면 이분이 강하게 밀쳐내거나 연락을 안 받거나 아니면 얼마 못 가 또 헤어지거나 할 거기 때문이에요. 이분과 비슷한 분들을 봐왔을 때는 잠수 타는 시점도 예상하기가 힘들고 찾아오는 시점도 갑작스러운 경우가 많거든요. 5번 분들이 마음이 많이 피폐해지셨을까봐 걱정이 많이 되네요. 여러분에 대한 카드를 오늘 뽑지는 않았지만 그냥 이분의 카드만 놓고 본다고 해도 여러분이 이분 챙기느라 그리고 이분을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올리려고 했던 노력들, 두 분 사이를 좋은 관계로 이끌어 가보자 엄청 애썼다는 거 안 봐도 눈에 훤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많이 못 챙겼을 것 같다는 예감도 들어서 그냥 지금은 여러분을 챙겨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소홀했던 자신을 다시 많이 예뻐해 주시고요. 돌봐주는 데 힘쓰세요. 네, 그러면 5번 리딩도 여기까지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